자, 오늘은 시티그룹에서 제시한 이 글로벌 매크로 스트래티지 이 리포트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바이 더 딥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오히려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의 조정을 거쳤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거의 끝나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바이 더 딥,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 그중에서도 한국을 가장 최우선으로 보는 시장, 바이 더 딥 해야 되는 시장으로 한국을 아주 강하게 지목을 했습니다. 자, 시티그룹에서 바이 더 딥의 조건이 충족되고 있다. 점점 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전반적인 평가를 냈습니다. 일단은 시티그룹에서 제시한 이야기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났을 때는 통상적으로 바이 더 딥 해야 된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했고요. 대신에 유가가 정점을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안전하게 리스크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추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110달러 때까지 이 유가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유가는 어쨌든 고점은 좀 찍었다라고 판단을 시티그룹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출구 경로가 보인다. 시장에서는 출구 전략을 이제 강하게 좀 펼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러면서 이란과 미국의 어쨌든 휴전 협상에 돌입을 했다라는 건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은 이제 끝나가는 방향성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러면서 최악은 통과됐다라고 시티그룹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 바이 더 딥의 찬스에서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매우 아쉬울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와서 시장이 만약에 세론이 나왔고 떨어졌을 때 이 이후에 떨어진 이후에 반등 여기에 올라타지 못하면 수익을 남들처럼 많이 낼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반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진짜 수익은 위기 이후에 반등 국면에서 거기서 올라탔을 때 우리가 수익을 조금 더 강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바이 더 딥의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나라들, 어떤 시장을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지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또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크게 떨어진 신흥국이나 아시아 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티그룹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국이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라별로 조금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은 미국이나 일본부터 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의 투자 전략을 세웠습니다. 시티그룹에서는 미국이랑 일본은 조금 별로다라는 글쎄라는 물음표를 좀 지었습니다. 일단은 미국 쪽 같은 경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주식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중립 포지션을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냐, 어쨌든 전쟁의 리스크의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쟁이 만약에 마무리가 되면 이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시티그룹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쟁 이후에 이 지정학적 이 환경이 변화하면서 달러의 가치나 이런 중요성들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티그룹에서는 미국이 달러 약세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면서 달러에 대한 투자를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AI 구조적인 크레딧 약세 이런 것들도 주식 시장이든 AI 시장에 좀 집중되어 있는 미국이 집중되어 있는 양상도 약간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은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오늘 또 베센트 재무장관이 금리 낮춰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금리에 대한 고점, 이 기준금리도 그렇지만 10년물 국채금리도 아직 이 고점을 과연 이제 통과하고 내려오는 것인가에 대해는 아직까지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해석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미국이 바로 반등할 거라는 것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중립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자, 일본은 그래도 미국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하면서 비중 축소, 그전에는 비중 축소의 의견이었는데 이제는 중립으로 한 단계 상향시키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화 강세를 좀 전망을 했어요. 달러 약세가 되면서 엔화 강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이러면서 전쟁이 완화되는 국면에서 그래도 소폭 하락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강력한 매수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 어쨌든 비중 축소보다는 중립으로 한 단계 상향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렇게 전쟁의 반등의 국면에서 크게 매력적인 수익을 보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입장이 시티그룹의 의견이었고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게 시티그룹에서 지금 매크로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왜곡된 시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도 왜곡되어 있고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들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을 통해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 전쟁을 빌미로, 전쟁 덕분에 더 싸지고 더 왜곡되어진 시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펀더멘탈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우리 실적 너무 좋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되고 있죠. 정부에서도 주식 시장에 대한 건전화,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아직도 확고하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포함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투입하고 있죠. 이런 것들 펀더멘털은 변한 것이 없는데 전쟁 때문에 주가가 너무 출렁거리면서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 중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12개월 선행 EPS가 더 상향이 됐습니다. 왜냐? 삼성전자 실적 보셨잖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이러니까 올해 전반적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포함한 올해의 우리나라의 예상 EPS를 더 높여 잡아야 된다. 내년에도 EPS를 더 높여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PER도 다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코스피가 10년 평균 PER이 지금 한 10.5배 정도가 나오는데 전쟁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12개월 선행 PER이 한 8배 정도까지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복구하고 평균 수치로만 올라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더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시티그룹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자, 이렇게 저평가되고 과도하게 왜곡된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이 최근에 많이 빠졌던 이유가 두 가지가 또 있었잖아요. 터보컨트 이야기가 나왔고 또 하나는 우리 원화 약세, 지금 1,520원대까지 막 원달러 환율이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막 나왔잖아요. 일단은 터보컨트는 시티그룹도 재번스의 역설이 나올 거다라고 결국에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 터보컨트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AI의 수요를 폭발시키는 요인일 것이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역시 재번스의 역설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줬고요. 원화 약세 같은 경우에도 재밌었는데요. 아까 미국의 달러 약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티그룹 자체에서 달러에 대한 포지션을 줄이고 오히려 신흥국 통화에 대한 롱 포지션을 구축을 했습니다. 신흥국 통화들이 더 잘 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여기에 포함된 우리도 이런 신흥국 통화에 포함돼 있잖아요. 이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전쟁 중에 과도하게 약세를 보인 그런 통화 중에 하나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원화 약세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자연스럽게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시장이 과도하게 왜곡됐다, 터보컨트 문제 없다, 원화 약세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일까요? 제가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3월 30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선물 시장에서 4조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2주 동안 강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시티그룹의 이런 우리나라에 대한 강력 매수 의견이 합당한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